안녕하세요. 라니입니다. 3시 31분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. 3시 31분 추락 추정 장면의 현장 검증을 통해서 사건의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진술의 진실 여부. 다시 말해서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민이가 손이나 팔, 무릎 등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혹시 뒤로 떨어졌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뒤로 떨어지면 손과 발, 팔 등 무릎이 공중에 뜨면서 손과 팔, 무릎 등 이 부분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이때 중력으로 인해서 머리 부분이 먼저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다쳤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렇다면 정민이 볼 부분은 언제 다쳤을까요? 굴러 떨어지기 전에 정민이가 볼 부분을 맞았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누군가와 마주보게 된 자세에서 그 누군가가 정민이의 볼을 타격했고 그 충격으로 뒤로 서 있던 정민이가 떨어지게 된 경우,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볼을 다치고 떨어진 후 머리 부위 등을 다친 경우입니다. 그렇게 되면 정민이의 상처와 3시 31분의 영상은 인과성이 성립할 수 있게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정민이의 상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꼭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뒤로 떨어진 게 맞다면 정민이가 달려가다가 신음소리 내면서 막 굴렀어요 라는 얘기는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요. 왜냐하면 뒤로 달려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정민이의 생전 상처가 추락 추정 시 생긴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이 상처는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, 버렸다는 옷과 신발의 상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옷과 신발이 버려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, 추락 추정 후 정민이의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. 추락 속도, 추락 위치, 그리고 추락되어진 곳의 거리에 따라 정민이의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
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가늠할 수 있겠죠. 이때 생기게 되는 상처 상태와 상처 위치를 헤아려 볼 수 있고, 이 상처들 상태와 추락 추정 위치에서 스스로 입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요, 범인이 누구인지보다 왜 우리 정민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물속에서 발견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. 공정수사 철저히 해주셔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